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나기 어려워 여행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남한강이 가로지르며 빚어낸 수려한 경관이 아름다운 여행지. 다양한 문화와 맛까지 겸비한 곳, 경기도 여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주 하면 대부분 도자기와 쌀밥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여주는 역사와 문화를 두루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아름다운 남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주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려가는 길. 벌써 기분부터 상쾌해지는 여주 여행길인데요. 이 길의 목적지는 바로 남한 강변의 대표적인 명소인 신륵사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겠지만 특별한 체험을 먼저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이냐고요? 글쎄요, 몸으로 느끼는 조선시대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의 활약을 펼쳤던 황포 돛배가 유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주는 이포나루와 조포나루 두 곳을 아우르며 서울과 중부권을 이어주는 수장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황포를 달아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했던 황포 돛배는 여주의 물길을 따라 오가던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번 체험은 그 황포 돛배로 남한간 유람을 즐기는 코스. 곳곳에 마련된 선착장에 유유히 떠있는 황포 돛담배를 먼저 감상한 뒤 승선을 합니다. 남한강을 따라 여주의 명소와 여주시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은 남한강도 감상하고 조선시대를 경험해보는 특별한 기회. 이런 기회에 놓칠 수야 없겠죠? 푸르른 남한강을 가로지르며 좌우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뱃길. 황포 돛배는 보통 어업이나 물자 수송에 사용됐던 작은 배인데요. 6m 정도로 길게 세운 돛대에 황토물을 들인 기폭을 매달아 완성하곤 했던 황포 돛배. 가로 2m 50cm, 세로 6m 이르는 기폭을 황토물에 담가 물을 들이기를 두세 번 반복하면 황포돛이 제빛깔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련된 기폭은 2, 3년을 거뜬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강 이북 지방을 오갔던 황포 돛배. 그때와 지금 바라보는 풍경은 세월에 따라 조금은 달라졌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 같을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라도 황포 돛배에 몸을 실은 이는 누구나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에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단양과 제천에서 마포까지 식량과 땔감, 소금 등을 옮기던 황포 돛배가 지금은 행복을 나누고 추억을 선사하는 여행 코스가 되었네요. 강변 유원지에서 영릉을 잇는 뱃길. 그 옛날이었다면 좌우로 오가는 크고 작은 황포 돛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남한강의 풍경이 유람객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남한강을 유유히 가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황포 돛배. 황토 특유의 색감이 남한강의 물줄기와 자연을 배경으로 하니 이마저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습니다. 남한강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다면 황포 돛배에 올라보세요. 여주와 이천을 찾는다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색색이 고운 옷을 입은 커다란 도자기 형상의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도자기로 이름난 여주 이천 지방의 진면모를 만날 수 있는 도예촌. 수백 개에 이르는 도예 공방과 요장들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은 대표적인 도자기의 고장인데요. 옹기 굽던 가마가 밀집해 있던 유서 깊은 지역에 형성된 것이 바로 도자기 마을인 도예촌입니다.
여러 도예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는 것만으로 한 번쯤 탐내볼 만한 고운 도자기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여행자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현재 도예촌 내에는 50여 개에 이르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만드는 이의 개성과 마음이 반영된 것이 도자기인 만큼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라도 허투루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한 작가의 작품만을 고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한데에 모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도자기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집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도기류를 비롯해 장식하기 좋은 소품들도 갖추고 있는데요. 도기로 만든 장식들, 전통 와당 문양의 도기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부담 없이 선물하기에도 혹은 이곳을 찾은 기념품을 챙기기에도 안성맞춤일 듯합니다.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도자기들과 고려청자며 백자까지 교과서에서 보았을 법한 전통적인 도자기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 자기들이 있어 필요한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작품까지 전시돼 있어서 상업적인 목적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르는 재미와 함께 미술관에 온 듯 작품을 감상하는 행복도 안겨줍니다. 도예촌이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 덩어리의 흙이 물레 위에서 손끝의 놀림 아래 그릇이 되거나 소품으로 피어나는 장면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기 마련이죠. 그것이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면 더더욱 뿌듯함과 보람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작품에 환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5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자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체험객이 되어 자신만의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하곤 하는데요. 직접 빚어낸 도자기에 자신만의 개성을 아로새기면 세상에 다시 없을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체험관 내부에는 그렇게 여행자들이 빚어낸 저마다의 도자기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심한 지도 덕분에 누구나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만들어 놓은 도자기는 가마에 구워 집으로 보내주는데요. 보통 3주 전후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솜씨를 잘 보여주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자기일 텐데요. 이천이나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한 이유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과 구울 때 필요한 뗄나무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많은 장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수도였던 한양과 가까운 거리 덕에 판매도 원활했던 것 또한 이천을 도자기의 고장으로 올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명성 그대로 700여 명에 이르는 도예가가 300여 개 요장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여주와 이천 여행길에는 항상 멋스러운 추억을 더할 수 있습니다. 5월이면 열리는 이천 여주 도자기 축제에 맞춘다면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되겠죠?